자, 일전에는 뭐 했습니까? 건축 허가 취소하는 방법 살펴보셨죠? 그걸 보시고 오늘은 이제 건축주 뭐예요? 명의 변경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게요. 아시겠어요? 중요하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건축 명의변경에서 건축 허가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먼저 허가를 받으면은 뭐 하고요? 착공을 하고, 착공을 하게 되면 뭐예요? 준공. 그렇죠? 준공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용 승인이라고 했습니다. 준공까지 나면은 비로소 두 가지 행위.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행정적으로는 뭘 만들고요? 건축물 뭡니까? 대장을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는요, 이와 같이 등기부 뭡니까? 등본을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알릴 내용은 이와 같이 허가 받고 착공하고 준공까지 된 건물이 나오면 문제가 없는데, 준공이 나기 전에 토지와 건물이 경민난경을 한번 살펴보게. 자, 이 사람 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이것 좀 일단 놔두고요. 자, 이 건물도 보면은 준공이 났어요, 안 났어요? 전혀 지금 건축 중이죠. 근데 뭐 있어요? 여기 보니까 어이구, 건물 나왔네. 건물은 뭐예요? 토지가. 근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이미 경매 개시결 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나왔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잘 보세요. 땅을 가지고 있는 각 저같이 자신의 땅에다가 자신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가지고 있는데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행에 가서 먼저 토지만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리겠죠. 이 돈으로 지 땅에다가 지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부땅 가부건물. 이 건물이 분양 임대가 잘 됐더라면은 빌려간 돈도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걸로 예상했는데 요즘과 같이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빌려간 돈 갚아요? 못 갚아요? 못 갚다 보니까 이 토지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에 기해서 돈을 받기 위해서 뭐예요? 토지를 경매치겠죠.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토지만을 경매치게 되면은 지상의 건물 때문에 누가 입찰을 한다 못 한다? 안 하더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법 365조에서는 이 근저당권자를 하여금 토지뿐만 아니라 아직 준공이 되지 않는 건물까지도 뭐예요? 경매 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린법 365조 무슨 경매? 일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권리. 그러면은 이 건물은 아직 허가를 받고 찾고 있는 준공이 안 났죠. 준공이 안 나서 등기부 등본도 없을 것인데 어떻게 경매 칩니까? 라는 것은 이 건물이 가부 거라는 것을 입증해서 아직 준공이 나지 않은 건물도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뭘로? 촉탁
등기로. 아셨어요? 촉탁 등기라는 것은 신청, 등기라면 신청 있고 촉탁 있고 뭐가 있습니까? 직권이 있죠. 이것은 당사자가 하는 것. 그리고 촉탁은 강공서에서 하는 것. 그래서 여기 있는 토지 근저당권자가 어디다가요? 법원에, 강공서에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저 이 건물까지 경매 신청해 주세요라고. 그러면 법원에서는 이 건물이 가부 것이 입증되면은 바로 등기를 해줘요. 뭐라고 했어요? 경매 측에서. 그렇지 않았지 뭐예요? 이미 경매를 치기 이한 뭐예요? 이미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촉탁 이렇게 나서 건물 뭐합니까? 등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결과 이 가구 건물은 1억에 예를 들어서 그리고 땅은 1억 5천에 그리고 합해서 2억 5천에 낙찰이 됐다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이 토지 근저당권자는 가격에 빌린 돈은 2억이에요. 돈 지읍시다. 2억. 그러면은 토지 근저당자 경매를 쳐 가지고 낙찰된 금액 얼마? 2억 5천. 그러면 토지 근저당권자는 2억 5천에서 가져올까요? 1억 5천에서 가져올까라는 문제 생기죠. 왜? 땅만 담보로 잡았는데 건물까지 경매 쳤잖아요. 그러면 땅과 건물이 낙찰된 합계 금액에서 자신의 채권액을 가지고 오는지 아니면 땅만을 담보로 잡았기 때문에 땅 낙찰 대금에서만 가져오는지 문제에서 알아야 했죠. 아니고 어디서 가져온다? 땅 낙찰 대금에서만 가져온다는 사실 아셨어요? 경매는 칠 수 있으나 배당은 건물 부분에서는 가져올 수 없다는 거. 우리 이것을 말한다. 민법 365조 뭐예요? 일괄 경매 신청. 알아놔야 있죠? 이러한 일괄 경매 신청권이 인하여 가부 땅과 가부 건물이 경매 나서 올 여름께서 낙찰을 받으셨다는 사실 반드시 하게 아셨어요? 자, 을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네요. 낙찰 받은 을은 이 건물에 대하여 이제 소유권은 취득을 했지요. 근데 이 가구의 건물은 지금 준공이 났어요, 안 났어요? 여태 경매 나갈 때 준공이 아직 안 난 상태죠. 그럼 시공 구청부터 준공 허가, 즉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사용 승인은 갑이 해야 될까요? 가백이 줄까요? 을이 줄까요?라는 문제 생기죠. 그래서 이 사용 승인 누구만이 할 수 있다? 갑만이 할 수 있지 을은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을은 나머지 이 지상 건물이 한 80%까지 지어진 건물이고 나머지 20% 마무리 공사를 하고 준공을 하려고 하는데 준공 신청을 할 수 있다 없다?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은 이 준공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갑을 만나서 갑으로부터 뭐예요? 건축주 뭐예요? 명의 변경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상 이 갑을 만나서 사장님 건축주 명의 변경해 주세요 라고 부탁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갑이 예 알겠습니다 라고 쉽게 명의 변경 동의해 줄까요? 어림 반푼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낙찰받은 을도 이 갑을 만나서 명의 변경을 요구했지만은 상당한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여 스스로 명명하자라고 이 사건이
천안시는 발생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천안시청을 방문을 했습니다. 누가요? 을이요. 뭐 하려고요? 건축주 명의 변경을 받기 위해서. 근데 지금 갑이 통해줬다 안 했다? 안 해줬는데 어떻게 건축주 뭐예요?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할 수 있을까요? 문제 있죠? 그래서 이 을은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매 경매되면은 낙찰자 매각을 허가한다라는 뭐예요? 매각 허가 결정서하고, 아셨습니까? 매각 허가 결정서하고, 그리고 뭐예요? 대금 완납 영수증. 이 두 개의 서류가 권리 관계 변경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서류를 가지고 건축주 명의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천안시청에서는 갑이 가져온 이 매각 허가 결정서하고 또 뭐예요? 대금 안납 영수증이 권리관계 변경 사실을 입증한 서류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여기 낙찰자 누구죠? 을에게 뭐 있습니까?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해줬어요. 과연 이게 잘한 행정지라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이래서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해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문제된 사람 누구예요? 갑이죠. 갑이 아니 왜 내 동의도 받지 않고 명의 변경 해줬느냐라고 정식 재판을 신청하기에 이릅니다. 그것이 제1심 대전 싸움 한 것 같아요. 대전지방법원, 즉 1심 사건이 되겠죠. 1심 사건에서는 이와 같이 천안시청에서 매각 허가 결정서하고 대금 안납 영수증이 권리, 즉 갑에게서 을에게로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해주면서 권리관계 변경 사실을 입증한 서류에 해당한다. 따라서 천안시청의 행정을 뭐하다고? 적법하다 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리 하다 보니까 소송을 제기한 갑이 뭐하고요? 패소를 하고 낙찰자들이 뭐예요? 승소를 했는데 이 패소한 갑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하면서 뭐 했습니까? 항소를 했습니다. 뭐예요? 항소. 그래서 이 사건이 대전 고등법원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잠깐 이 사건 한번 봐볼까요? 대전 고등법원 사건이 뭐냐면 2009년 알았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2009년 몇 번이요? 2212 사건. 이 대전 고등법원에서는 1심에서는 누가요? 매각 허가 결정서하고 대금 안납 영수증만으로 건축주 명의 변경 해준 천안시청의 행정행위는 뭐라고 써요? 적법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고등법원에서 뭐라고 판결을 내렸냐면 잠깐 읽어드릴게 한번 봐보세요. 이러한 매각 허가 결정서는 건축법 시행규칙상 권리관계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 안 한다?
이러한 매각 허가 결정서하고 대급 안남 영수증은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해주는 변경 권리관계의 변경사실 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여 종전 건축주에서 경락위로 건축 관계자 명의병 신청을 수리한 천안시청의 수리청마다 위법하다. 천안시청의 행위는 뭐한다?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누가 승소했어요? 갑이 승소를 하고 낙찰자 을이 뭐예요? 패소를 했습니다. 즉 누구를 동의를 받아라? 갑의 동의를 받아라. 이것만으로는 건축주 명의의 해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천안시청의 행정행위는 위법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이 상황에서 패소한 을이 그럼 한 번 더 재판하자 해가지고 한 것이 뭐예요? 상고. 상고는 뭐죠? 대법원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마지막 재판하게 되면 이거 3심이죠. 이 사건보다 중요하니까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사건 몇 번이다? 2012, 2296 아셨어요? 이 사건 잘 외워두세요. 이 대법원에서는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냐면은 거기 책에 나온 거 해놨네요. 뭐라 나왔어요? 따라서 법원은 매각 허가 결정서와 여기 나왔네 이게요. 안납설 처마 건축주 변경실 한경 이를 허가권자 수리하면서 뭐다? 이 매각 허가 결정서하고 대급 안납 영수증을 가지고 건축주 명의 변경을 허가한 허가권자의 수리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는데 적법하다. 여기서 뭐라고요? 천안시청의 이러한 행위는 뭐하다? 적법하다. 그래서 대전 고등법원 뭐예요? 고등법원 판결을 뭐 했습니까? 기각해서. 아셨어요? 적법합니다. 그래서 고등법 판결을 기각시켰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누가 이겼습니까? 갑이 패소하고 을이 뭐 했어요? 승소를 한 사건입니다. 중요한 사례인 만큼 우리 경민들은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아직도 일선에서는 이와 같이 고등법원에서도 밝혔다시피 이와 같이 매각 허가 결정서하고 대급 만남 영수증만으로 건축주 명의병 신청할 경우 거의 받아준다 안 받는다? 받아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 판례같이 안 받아주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서 뭐가 발생하겠죠? 민원이 발생해서 우리 법에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걸 잘 보세요.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와 같이 땅과 건물을 낙찰받은 낙찰자들이 건축주 갑으로부터 건축주 명의병행하는 동의를 받지 못했을 경우 매각 허가 결정서하고 대급 안납 영수증만을 가지고 건축주 명의 신청을 할 때 이미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행위는 적법하다고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뭐예요? 나오죠. 났음에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서류를 권리관계의 변경 사실을 지금 인정하지 않아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는 토지와 그 토지의 건축적인 건축물에 대한 경매 절차상 확정된 뭐예요? 매각 허가 결정서하고 매각 대금 안납서를 첨부하여
건축주 명의 변경을 신청할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11조 1항에 따른 권리관계 변경 사실을 증명한 서류를 인정하여 건축주 명의 변경해 주세요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이 아직 준공이 나지 않는 건물과 땅을 낙찰받더라도 경매 과정에서 여러분께서 매각 허가 결정사고 대금 안납 영수증을 가지고 허가 관청에 가서 권리관계 변경 사실을 입증한 서류로 건축주 명의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알아두시고 이 서류까지 잘 챙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이것이